샬롬!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22가지 배우자 기도 제목에 200%딱 맞는 지금의 남편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남편 실명 공개는 제가 싫어서 지금부터 남편 애칭을 선호로 할게요.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여친들보다 남사친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성격이 많이 여성스러워졌지만요, 어릴 때부터 나이를 먹을수록 당시 20대 초반에는 더욱더 성격이 남자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당시 별명이 터프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남사친들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부담이 없고 편했어요. 지금의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20대 초반일 때 제 남사친들은 제 또래 여자들보다 뒤끝도 없고 여러모로 동등하게 어울리기가 아주 편했어요. 당시 제 남사친 중에 김제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중학교 동창에게 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 애랑 친구가 하고 싶다고 당시 말년 군인이었던 그 친구가 다음에 자기가 휴가 나오면 그 애 만날 때 자기도 소개시켜달라고 했다고 저의 의견이 어떤지 묻더군요. 저도 흔쾌히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 친구가 내성적이니 그 점을 참고하라고 하더군요. 남사친의 친구 휴가 때 맞추어서 김지의 남사친과 남사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는 남사친이 남사친 친구인 선호와 함께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남사친 친구인 선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대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거 뭐지? 였어요. 남사친이 자기 동창을 저에게 소개하고 셋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선호는 낯을 많이 가리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선호가 계속 저를 응시하고 웃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빙그레 웃기만 하고. 그렇게 그날 만난 날 선호와 저는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한 달 동안 서로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계속 응시하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웃고만 있던 선호의 미소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 연락을 받은 선호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힘이 없고 훨씬 낮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회사 업무로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쌓여 점점 선우에 대한 생각을 잊을 때쯤에 선우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자기 서울에 와 있다고 얼굴 좀 보자고 하더군요. 서울에 와 있다는 말에 놀라고 선우의 웃는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반갑고 설렜어요. 그러다 내가 지금 설레고 있다는 감정에 놀라고 난 뭐야? 왜 이래?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울에서 재회를 하고 이후로도 몇 번을 더 서로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선우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죠. 내가 얘 잘생긴 얼굴 때문에 그러나? 아니지. 잘생긴 다른 남자들이 대시할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그럼 그 웃는 얼굴 때문에 그러나? 고작 그 웃는 얼굴 때문이라고? 내가? 아씨, 뭐야. 나 왜 이래. 자존심 상하게 기껏 남자 보고 이러고. 점점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아빠와 오빠들 성격 때문에 남자를 혐오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남자 때문에 설레는 것이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감정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우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내가 왜 그런지 스스로 제 감정을 자세히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를 스스로 점검한 후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선우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요. 그럼 선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죠. 선우는 나보다도 먼저 나를 만나자고 하는 횟수가 많았고, 나를 만날 때마다 계속 미소를 띠며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선우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더 확실한 선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선호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무조건 약속을 잡고 선호를 자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호를 일부러 뚫어지게 쳐다봐 보았어요. 너무 수줍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감추려는 그 표정이란. 그러다가 선호가 제 손을 잡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제가 알아채 버렸습니다. 손도 먼저 잡지 못하는 선호의 마음을 알아채 버린 저는 그제서야 선호가 내성적이라 먼저 고백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제가 먼저 선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성격대로 이런저런 말 돌릴 것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선호야, 나랑 사귀자. 선호는 제 고백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래지고선 엄청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너 나 싫어하잖아." 였어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나 너 안 싫어해. 내가 왜 너를 싫어해? 난 사람이 싫으면 아예 만나지를 않아. 아니 도대체 왜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선호가 한 말이요. "네가 항상 나를 갈궜잖아." 이거였어요. 제 말투 때문에. 사실 제가요, 그런 감정이 처음이라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 감정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선우를 좋아하는 제 마음 표현을요, 막 갈구는 방법으로 표현했거든요. 제가 선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선우에게, 야, 넌 왜 그렇게 여자같이 행동해, 짜샤? 새끼손가락 집어넣고 커피잔 잡아라. 어쭈, 까분다. 맞을래? 뭐 이런 식으로요. 몰랐는데 당시 남편이 제 남사친에게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이상형이라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만날 때마다 제가 갈궈서 제가 자신의 성격을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야, 난 너가 나 좋아하는 줄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근데 왜 고백을 안 해? 왜 내가 먼저 고백하게 만드냐? 라고 했더니요. 선호가 하는 말이요. 난 네가 나를 남자로 안 느끼고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사귀자고 말하면 진짜 네가 나 뺨 때릴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게 좀 겁이 났었지. 근데 너 진짜 나 좋아해? 아, 진짜 어찌나 귀엽던지요. 너무 귀여워서 길 가다가 제가 야, 너 잠깐 멈춰봐 하고 제가 선우 입술에 뽀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다는 말이 "키스 안 해도 좋네." 그때 좀 미쳤나 봐요. 암튼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20대 초반밖에 안 됐지만 저는 고지식해서 만났다 헤어지는 사이는 시작도 하기 싫었어요. 또 사회 언니들이 말하는 남자는 고무줄 당기듯 밀고 끌고 해야 한다는 감정놀이도 하기 싫고 그래서 제가 선호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들이 있어요. 선호야,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고지식해. 지금까지 사회 언니들 보니 만났다가 헤어질 때 본의 아니게 임신도 하고 또 그러다 헤어지면 유산도 하고 난 그런 것도 싫어. 아직 우리가 23살밖에 안 됐지만 굳이 결혼할 사이가 아니면 난 시작도 하기 싫어. 그리고 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애할 때 고무줄 놀이도 하기 싫어. 그러니 너 나랑 같은 생각이 아니면 지금 말해. 너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그럼 시작하고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 너의 솔직한 생각을 말해봐. 제 말을 들은 선우는 환하게 웃다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나도 너랑 결혼할 거야. 너랑 결혼 전제로 사귀고 싶어. 그때 제 마음은요. 우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어서 제 솔직한 생각을 말했죠. 아, 여기서 남자분들께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실제로 말한 것을 사실대로 적어야 해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연기에 돌입할게요. 너 요즘 우리 또래처럼 나한테 밀고 당기고 고무줄놀이만 해봐 아주 죽어. 여자인 나도 이렇게 그냥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데 남자가 고추 달고 나와서
나보다도 당당하지 못하게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감정놀이 하지 마. 알았어? 라고 했더니요. 선우가 엄청 웃으면서 아, 알았어, 알았어. 나도 마음 힘들어서 그런 거 못해. 아, 내가 너 때문에 미쳐, 진짜. 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제가 선우에게 손 내놓으라 하고 제가 먼저 손을 잡았어요. 선우가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을 제가 눈치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손잡고 걷는데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손잡고 걸으면서 정말 제 생각이 맞았는지 선우에게 물어본 게 있었어요. 너 말이야, 설마 요즘 시대에 그런 고전적인 수법을 하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본다. 솔직히 말해라. 뭔데? 너 저번에 나한테 손금 볼 줄 안다고 하면서 손 줘보라고 한 거 너 설마 내 손 잡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선우가 조금 당황하면서 쭈뼛거리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어, 어, 뭐? 야, 요즘 누가 그런 수법으로 손을 잡냐? 내가 미쳐요, 진짜. 우리 커플은 그렇게 고무줄 감정놀이 없이 알콩달콩 한 달 정도 사귀었을 봄날 어느 평일 금 같은 점심시간에 선우와 함께 보내기 위해 같이 간단히 점심을 먹고 개나리가 아름답게 쭉 늘어진 길을 걸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말씀에 집중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너무도 분명하게 너의 옆에 있는 남자가 내가 전에 기도한 배우자 기도의 남자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우자 기도한 기억도 잊어버릴 때였어요. 왜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도한 22가지가 다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거기에 70%만 맞아도 대박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다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혼에 대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몇 달 전에 배우자 기도를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고 배우자 기도 제목을 쓴 종이도 휴지통에 버렸거든요. 근데 제 속에서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선호와 팔짱을 끼며 걸으면서도 마음은 진정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가슴이 막 뛰고 너무 놀라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우에게 말했어요. 선우야, 잠깐만 여기 앉아 있어 봐. 네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지금 내 속에 누군가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확인할 게 있어. 저랑 선우는 길가 화단 돌담에 앉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한 22가지 기도 제목이 다 맞는지 선우에게 전부 다 물어볼 참이었어요. 근데 물어보려고 해도 그 기도 제목들이 몇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밖에 기도를 안 했고 기도 제목 용지도 이미 버린 지 몇 달이 지났고 또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니 생각이 안 날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선우한테 기도 제목을 묻고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말씀도 더 드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눈앞에 제가 배우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우와! 저는 놀라서 속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저는 제 눈앞에 기도 제목들이 사라져 버릴까 봐 마음이 급해서 "선우야, 너는 못 믿겠지만 지금 누군가가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가 내가 몇 달 전에 배우자 기도한 그 배우자래.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그 기도 제목대로 전부 다 물어볼게." 제 말을 들은 선우는 빙그레 웃더라고요. 제 22가지 배우자 기도 제목 이유는 배우자 기도 제목 응답받은 은혜 원 영상을 참조하세요. 배우자 기도 제목을 확인, 100% 응답하심. 그러나 선호와 결혼하고 살면서 알게 됨, 200% 응답하심을.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배우자 기도한 22가지 기도 제목이 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꼭 기독교 집안. 너네 집안 기독교 집안이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우리 고모들까지 다 교회 다니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 네가 안 물어봤잖아. 두 번째, 나보다 믿음 약한 남자. 너 교회 다녀? 어릴 때 교회 유치원 다녔어. 교회는 가끔씩 가고. 그럼 하나님은 진짜로 있다고는 믿어? 너보다는 아니지만 믿어? 세상에 정말 저보다 믿음이 약한 남자 맞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주기도문 사도신경만 외울 때고 성경도 찬양도 잘 모를 때거든요. 그런데 선우는 저보다도 성경도 찬양도 모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아예 외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보다 믿음이 약한 남자가 맞더라고요. 세 번째, 키가 176cm 정도인 남자. 너 키가 몇이야? 한 176cm 될걸? 아니 정확히 176cm 조금 넘어. 그러니까 176cm지. 네 번째, 2년제 전문대를 다니거나 졸업한 남자. 다섯 번째, 돈은 없어도 되니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전문 직종에 비전을 두는 남자. 여섯 번째, 집안에 돈이 많지 않은 남자, 즉 나와 집안 사정이 비슷한 남자. 이때 선호는 전문대를 휴학하고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어요. 너 학교 졸업하면 무슨 직업 갖고 싶어? 내 전공이 금형설계거든. 난 중학교 때부터 이 직업을 가지려고 고등학교도 기계과를 가기 위해 공고 간 거야. 난 금형설계가 너무 재밌어. 앞으로도 이 직업으로 나갈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현재 금형설계로 인정을 받는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언제 남편의 이 직업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역사하신 간증도 해보고 싶네요. 너네 집 혹시 잘 사니? 아니, 원래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지만 아빠가 쓰러지면서부터 지금 좀 형편이 어려워. 이 말을 하면서 선호는 제 눈치를 살폈지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질렀습니다. 우와, 우리 집이 형편과 같네. 저는 선우가 자신의 집안의 재정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그리고 선우를 안심시키기 위해 얼른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집도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 우리 서로 집안이 비슷해서 너무 좋다. 제 답변을 들은 선우의 표정이요. 순차적으로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뀌다가 그 다음은 안심의 표정으로 바뀌다가 또 그 다음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맨 마지막에는 절 사랑스럽게 보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일곱 번째, 어머님이 사시는 지방과 고향이 시골인 남자. 여덟 번째, 자기 집안이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짓는 남자. 너 집이 김제잖아. 김제 시내니 시골이니? 우리 시골인데 왜? 그럼 농사도 지어? 얼마큼 지어? 우린 땅도 많지 않아서 많이는 못 짓고 우리가 먹을 만큼만 지어. 우와, 이때부터 저는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왜? 와, 여기까지 기도 제목이 다 맞아. 시골집인 시댁을 원했어? 농사도 먹을 만큼만 짓는 시골 시댁. 제 답변을 들은 선우가 정말 특이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막 웃더라고요. 참. 아홉 번째, 홀어머니가 있는 남자. 이 기도 제목은 몇 달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걸 알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아도 됐어요. 열 번째, 어머님이 신앙심이 깊고 착한 분. 어머님 성품은 어떠셔? 우리 엄마는 우리 이해를 많이 해주셔. 성품 자체가 순하셔. 이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요. 아들이 보는 엄마와 제3자인 며느리 입장에서 보는 거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인사드리면서 확인해보자 였어요.
근데요, 나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시어머님 성품을 뵈니 완전 천사 어머님이셨어요. 결혼 생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믿음 좋고 천사 표현인 우리 어머니.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모르셨을 거예요. 며느리감이 시어머니 면접 보러 간 것을요. 11번째, 장남인 남자. 12번째, 동생이 너무 많지 않고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인 남자. 13번째, 착한 동생들이 있는 남자. 너 장남이니? 형제가 어떻게 돼? 밑으로 여동생 하나, 그 밑으로 남동생 하나.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동생들은 착해? 아직까지 아빠 엄마 속속여드린 적은 없어. 여기까지 들은 저는요, 제 기도 제목과 점점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 시동생과 시누이는요, 제가 보기에 저거는 정말 아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모르고 행동하겠다. 철이 없는 부분이 보인다. 저거는 어머님께 잘못하는 행동이다. 하는 부분이 보이면요, 저는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 이쁜 시동생과 시누이는요, 그냥 가만히 듣고 막 대들거나 나쁜 말 하지도 않고 바로 고치려고 노력해요. 세상에 이런 시누이 시동생이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번째, 내 남동생을 자기 동생처럼 아껴주는 남자. 난 7남매 6째고 밑으로 남동생 하나 있어. 근데 걔는 나한테 아들 같은 존재야. 왜 그러냐면 이후로 제가 저의 어렸을 때 삶을 말하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선호가 많이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동생도 아껴줄 수 있냐고 물으니요. 당연하지! 였어요. 지금까지도 제 남편은 제 남동생을 큰아들처럼 대합니다. 저처럼요. 또 제 남동생도 매형이라면 아주 껌뻑하고요. 총각 때는 매형 무릎을 베고 눕고 지금은 그래도 40대라 예전처럼 그러지는 않는데 30대까지는요. 매형 부를 때마다 그 애교 목소리. 매형! 15번째. 내 상황과 환경들을 이해해주는 남자. 16번째. 나를 자신처럼 사랑해주는 남자. 17번째. 착한 남자. 18번째. 말을 바르고 예쁘게 하는 남자. 그리고 욕을 안 하는 남자. 선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한 얘기를 듣고 어찌나 가슴을 아파하는지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제 친정 식구들 성격을 다 받아주고요. 또 연애 때부터 결혼 21년 동안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는지요. 제가 아플 때마다 하는 말이 아휴, 내가 아프고 말지. 이렇게 말해요. 또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여보, 그렇게 좋아? 나는 당신이 좋으면 내가 더 좋아. 그래요. 그리고 욕은 못해요. 원래 성품이 순딩이에요. 19번째, 자기 부모님을 위하는 남자. 20번째, 식구들이 서로에게 잘하고 위하는 집안. 21번째, 고생 좀 해본 남자. 곱게 자란 남자가 아닌 일 좀 해본 남자. 제 남편은요, 중학교 때부터 경운기를 몰고 집안의 농사일을 돕고 또 아버님께서 쓰러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어려워져서 대학생 때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남자입니다. 물론 지금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크고요. 22번째,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 제 글만 읽어봐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남자인지 아시겠죠? 2회, 큰 욕심 같아서 차마 기도하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바랬던 것까지 맞는 남자와 시댁이었다. 제가 20살 때부터 제 주변 사회 선배 언니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갖추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차마 그런 것들까지 기도하기는 너무 큰 욕심 같아서 생각만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요. 남편과 결혼해서 살아보니 제가 마음속에서 바랬던 것과도 다 맞는 남자와 시댁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배우자 기도 제목에 200% 응답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믿지도 않았고 또 기도해봐야 고작 일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200%를 응답해 주시는지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린요, 만 3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1년 뒤 남편의 기도대로 임신을 하고 또 남편 임신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남편 꿈으로 보여주시고 남편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똑같이 생긴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은 그 아들이 벌써 20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22가지 배우자 기도 제목 응답받은 제 간증입니다. 긴 글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